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을 가지고 있다가 공인중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감이랄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이 일을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수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물건들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아파트들의 매도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급매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잘 보시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언급한 상품들의 특징들을 보면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점인데요. 제가 예전에 지식산업센터 한참 붐이었을 때 이거는 투자 가치가 있을까라고 분양사무소를 가서 제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분양사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수익 얻는 방법, 월세 얻는 방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000만 원 투자해서 50만 원 월세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딱 계산을 해보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긴 했거든요. 물론 수익이 나올 수 있었지만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2천만 원 투자하고 5, 6천을 손해보는 그런 구조였어요. 지산이나 생숙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서 대출 제한이 적다 보니까 대출을 뭐 80% 이상 풀로 받을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입지가 뛰어나지 않은 곳에 지산, 생숙,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곳들은 공실이 될 위험도가 있었고, 분양사들은 100% 공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만에 공실이 나게 된다면 50만 원 벌려고 했다가 몇백만 원 은행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뭐 50만 원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은 100만 원씩 이자를 더 내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을 투자하신 분들이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100만 원씩 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투매하는 식으로 내던지는 그런 물건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런 상품들은 작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여유 자본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위기에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싼 편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갭 투자로 하셨던 분들이 금매를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가 계속 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베팅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금리 인상 등의 파급 효과를 예측을 하지 못한 거죠.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기보단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역전세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좀 더 내는 거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 정도라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세금을 몇 억씩 갑자기 내줘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급매물로 매물이 꽤 나오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실수요가 많고, 전세가가 받쳐주는 그런 아파트들은 이런 급락 영향에서 좀 덜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세 등의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전세가 얼마큼 유지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전세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지역인지, 그런 수요가 증가하는 곳인지를 매매가와 상관없이 같이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1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대출 이자 조금 더 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긴 하시지만 그렇게 급매물을 내놓은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상급지들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하고, 나보다 더 좋은 지역의 아파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갭이 많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 드는 비용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20평대에서 30평대, 30평대에서 40평대 이렇게 크기를 키우는 데는 이런 불황기가 가장 큰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물건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상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급매물이 거의 있지 않고, 특히 좋은 매물이나 좋은 상권들은 매물 자체가 거의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금리가 많이 올랐고, 뭐 지금 상가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금리가 거의 6%대거든요. 그래서 엄청 급매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상가 매물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급매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상가나 건물들이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급매물이나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가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미 내 집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으시고, 거기서 안정적인 또 현금 흐름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이 오더라도 경험이 많고 자본이 많으시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강하고, 좀 더 기다리면 언젠간 오르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팔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에 오히려 또 좋은 매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아파트처럼 뭐 역전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월세 수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몇 억씩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가 않고, 지금 정도의 금리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버틸 수 있으신 그런 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IMF처럼 금리가 뭐 10몇 %씩 이렇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금매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한 6% 선까지는 그런 금매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 시기보다 예전에 코로나였을 때, 공실이 많이 났을 때, 그때가 오히려 급매물이 나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상가의 가장 큰 타격은 금리 인상보다도 공실이라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실이 나는 확률이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버티고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코로나가 거의 풀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고 이거를 더 급하게 매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보자면, 작은 금액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하락 시기가 왔을 때 빠지는 폭도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런 상품으로 투자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동안 유행했었던 지산, 생숙, 오피스텔 이런 상품들은 아파트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그런 대체제적인 그런 투자 방법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무조건 잘 된다는 생각보다도 지금 한 투자한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의뢰 및 투자 상담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영상 하나 찍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